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비주얼 스케줄이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긴 뒷면이고요. 이쪽이 앞면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비주얼 스케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 디서빌리티나 디스오더가 있지 않아도 그냥 레귤러 클래스룸에서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그림이라던가 뭐 사진 여러 가지 이제 비주얼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스케줄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고객들이 어려요. 아이들이 뭐 2살에서 3살 사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쭉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아이가 도착해서 이제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스케줄을 쭉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저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좀 무리고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스낵 타임을 넣어서 한 5번에 걸쳐서 이제 스케줄 설명해 주는 거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이 사진을 고를 때는 각각 그 상황마다 다르게 골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사진이 다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식사 시간 하나만 넣으셔도 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세션하는 아이들은 이미 이 먹다라는 수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먹다라는 말도 이해하고 표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걸 넘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좀 더 가르쳐 주고 싶고, 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가르쳐 줌으로써 시간의 순서도 아이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에 하는 액티비티, 그리고 뭐 점심에 하는 액티비티, 그리고 저녁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이제 그림을 따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크게 한 4가지 단계를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권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뒤에 아까 많았던 사진 중에 몇 개를 떼서 앞에다 붙였어요. 이 벨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예요. 어떤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룰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닝 스케줄을 제가 얘를 이제 만든 겁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혼자 놀아야 돼요. 그냥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빠가 아이를 이제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논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침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엄마가 보상으로 책을 읽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냥 집집마다 그 스케줄이 다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면 되는데 한 서너 개 정도로 이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길어지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한두 개로 시작하셔서 이제 늘려서 최대 그래도 4개가 넘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하루에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침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점심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이가 처음부터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아이가 여기 적응을 하고 이 그림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뭐 순서를 바꾸겠다고 부모한테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리드가 되셔서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아니면 밥 먹고 나면 손을 꼭 닦아야 돼. 그럼 엄마가 책을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리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는 뭐 여기서 자 선택권이 없냐? 그건 아니죠. 놀 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는 아이가 선택하는 거고요. 책도 아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가능한 많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가능하면은 거의 매일 같은 패턴으로 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다 보면은 이게 스케줄을 만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대로 매일매일 이제 하셔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적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게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웹사이트는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일하는 센터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언어 치료사 분들도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웹사이트예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뭐 일부 사용은 가능하신데 그림 위에 이제 워터마크가 찍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뭐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미지도 많고, 뭐 템플릿도 많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서 이제 공유한 그런 자료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는 편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기차 모양의 템플릿이라던가 사진들은 다 여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얼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만약에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미네이터가 필요하죠. 생각보다 저렴해요. 저도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한 30불에서 4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데 거의 대부분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벨크로가 또 필요한데요. 사실 종류별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런 닷 모양이 필요하고 크기가 좀 다양해요. 가능하면은 뭐 어떤 사이즈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치료사들은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하다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제 소근육 발달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서 이 벨크로의 강도도 조정하기는 하는데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되는데 흰색이 가장 무난하기는 해요. 하지만 좀 이렇게 반투명한 걸 써야 될 때도 있고 검은색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스트랩 형식으로 된 이렇게 끈 모양으로 된 걸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거 사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런 단 모양이 가장 무난하고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니까 좀 또 용량 큰 거 사셔도 이 정도 되는 거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라미네이터 있고 벨크로 사시고 그리고 예, 이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앞으로도 제가 좀 몇 개 더 이제 만드는 법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디오를 좀 찍었어요. 근데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혹시나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음, 아까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다 이제 출력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에 맞는 이제 사진을 출력했는데 이 집집마다 이 아침에 루틴, 점심에 루틴, 저녁에 루틴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라미네이팅 이제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사진을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코너가 라운드, 그러니까 모서리가 되게 약간 둥글게 잘라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렇게 뾰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될 때가 있긴 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사진을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은 그 모서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게 둥글게 잘라서 다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보시다시피 저는 디너랑 런치랑 아침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속에는 그 인종이랑 성별을 매치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피부톤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면 다 그림 속의 주인공이 남자이고, 아니 여자이면 다 여자로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여자친구였다가 남자친구였다가 뭐 인종도 백인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됐는데 그거 이제 맞추셔야 돼요.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는 아무래도 이게 미국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인종이 다양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네, 다양한 인종들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하다가 혹시나 이 인종은 이게 우리랑 안 맞는데 하면은 다른 걸 찾으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사진 잘 출력하시고 다 이제 잘
코팅하시고, 그 커팅 잘 하시고, 벨크로도 이제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어, 보시면은, 제가 계속하고, 벨크로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트랩 타입의 이제 벨크로인데, 이게 비주얼 그 스케줄 그 본 템플릿 에서는 까칠까칠한 걸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벨크로가 한 면은 부드럽고 한 면은 이제 좀 까칠까칠하잖아요. 항상 까칠까칠한 게 이 본 판에 붙고 이 작은 그림에는 부드러운 면에 벨크로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제 다르게 하다 보면은 사진을 다른데 못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벨크로라는 게 서로 한쪽은 까칠하고 하나는 부드러워야지 이게 딱 붙는 건데 뭐 둘 다 까칠까칠하게 된다거나 둘 다 부드러운 면이 된다던가 하면은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룰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도 치료사들도 기억하고 있다가 정신없이 작업하다 보면은 가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작은 그림 안에다가 이제 부드러운 걸 붙여줘야 되는데 막 까칠까칠한 걸 붙여서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림이 안 붙는 거죠. 네, 그런 실수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실 때 벨크로 까칠까칠한 면은 이제 템플릿에서 붙이고, 그러니까 작은 사진 쪽에 붙는 벨크로는 항상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스케줄표 뒤에는 스크랩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저기에는 이제 가능하면 많은 그림을 붙이고 싶어가지고, 네, 스트랩 타입에 이제 벨크로를 붙였던 거고요. 앞에는 이제는 목적이 하나죠. 그래서 단 모양을 써도 돼가지고 이제 붙였던 것입니다.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돼요. 뒷면은 뭐 닷을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게 좀 더 편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붙이면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 스케줄을 설명하고 이제 붙이게 됩니다. 앞서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부모님이 스케줄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아이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건 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에도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학교 스케줄은 누가 만드나요? 선생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스케줄에 아이들이 이제 따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연습을 안 해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따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뭐 아이가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뭐 아이가 다른 애들과 뭐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연습의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 스케줄 만들 때는 분명히 부모님이 리드가 돼서 스케줄을 만드시고 아이한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침에는 무엇을 먼저 하고 그다음 무엇을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알려주고 대신에 아이는 자신이 먹고 싶은 걸 고를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놀고 싶은 이제 장난감을 고를 수도 있고 뭐 손을 씻을 때도 뭐 비누를 자기가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뭐 자율성이라던가 뭐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 스케줄 따르는 게 뭐 아예 그런 면을 혹시나 저해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의 룰을 따르는 것을 집에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리드가 되셔가지고 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나시면 이제 뒷면에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아이들하고 스케줄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스낵 타임 전후로도 짜서 아이에게 꼭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뭐 스낵을 먹을 건데 뭐 엄마가 스낵 준비하는 동안 우리 누구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럼 스낵 다 먹고 나면 우리 손 씻어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책을 읽어줄게.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은 아이들이 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제가 뭐, 지난 몇 년간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 만났는데,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자기도 스스로 이제 스케줄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도 좀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 만드는 거, 저는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저는 지금 4칸을 만들었는데, 뭐 5칸이 될 수도 있고, 10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맞춰가면서 정하는 거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네, 그래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